안녕하십니까? 저는 샤론 살스버그입니다. 오늘 저는 명상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그리고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어는 불교 성전이 쓰여진 언어이고 명상이라고 번역되는 단어는 바바나, BHAVANA라고 합니다. 부처님은 농경사회에서 사셨고요. 이 바바나라는 단어는 땅을 경작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특정한 자질이나 특징들이 아주 자유롭고 충만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찰력과 같은 어떤 능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어떤 특정한 경험을 하지 못했다고 해서 자학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상의 목적은 변형된 의식의 상태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경험들도 가능하지만 일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신에 명상의 목적은 땅을 경작하는 것이고, 이 경작한다는 것은 더 깊은 변화를 위한 조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명상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이 있는데요.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작이라는 말 대신에요. 이런 뜻도 포함이 되기는 하지만 티베트 불교에서는 익숙해지는 것, 친숙해지는 것 이런 뜻으로 번역을 합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모두는요 가끔씩은 어떤 엄청난 그런 통찰력을 가진 때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라든지 일반적인 사고방식을 넘는 순간입니다. 습관적인 견해를 뛰어넘는 그런 순간들을 경험합니다. 우리 모두가 연결돼 있고 이런 엄청난 자비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경험은 익숙하지 않고 낯설게 느낍니다. 이 경험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말하면은 안 되겠어. 이거는 내가 만들어낸 경험일 거야? 아니면 내가 조작한 경험일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이상한 경험이었어. 그게 뭐였든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주 많은 것들이 이런 경험들을 이런 순간들을 맞이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우리의 삶에서 이제 아주 극심한 고통을 겪을 때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느끼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가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치를 두고 소중히 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겪는 사랑보다 더 큰 무엇과 연결되는 경험입니다. 예술이 그런 경험을 줄 수도 있고요. 음악이라든지 사랑을 예를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명상 수행도 우리를 에게 좋은 이런 경험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에 편안해져야 하고요. 친숙해지고 익숙해져야 됩니다.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이런 경작이라는 뜻에서요. 인내라는 자질이 필요합니다. 제 친구인 조셉 골슈타인은요. 그가 9살이었을 때 처음으로 이제 정원을 가꾸었다고 합니다. 너무 조급해져서 당근 머리에서 이렇게 나는 작은 새싹을 더 빨리 자라라고 잡아당겼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당근을 더 많이 얻은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더 이상 정원을 가꾸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번역을 사용하든 간에 그 뜻은요, 우리 내면의 깊은 알에 머무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 새싹을 당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조바심을 낸다고 빨라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삶에서도요,
이제 가끔씩 이런 that we look at and wonder 성강처럼 about, but 어떤 경험을 we 하게 됩니다. understand that when we're talking about a place we can abide, live 지금 out of our 그렇지만 deepest 지금 우리가 values, 하는 이야기는 like 우리가 deepest 머물 수 experience, 있는 그 자리, a 최선의 deepest sense of 가치를 connection, 실천하고 that 깊은 which we 체험을 have 하고 discerned, 깊이 that which we've understood, 연결되어서 the 살아가는 kind of openings that 그런 are possible 내용에 for 대한 us. 이야기입니다. So in meditation practice, there's 그래서 not 명상 even a 수행을 할 sense 때요, of coming from nothing 뭐 우연히 and 일어난다거나 incapable or barely imaginable. 불가능하다거나 It's not like that. 상상조차 We're 할 수 deeply in our 없다, soul. 뭐 We 이런 need 체험은 to go to 없습니다. soul 우리는 state. 이미 We've 필요한 accepted 것을 it, 갖추고 waiting for 있고요. us. 이것을 And that is 경작하고 a practice, 강화시키고 a meditation practice. 성장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명상 수행인 Another way of 것입니다. seeing it is in 또 terms of 다른 skill training, 방법은 기술을 which 연마한다고 is 생각을 completely 하는 apart from 겁니다. dogma or belief system. 교리나 종교를 완전히 My first meditation 떠나서 teacher, I was a 기술로 TPN 받아들일 수 in 있습니다. January 1975. 1971년 My first teacher, 1월에 Professor 제가 Goenka, 인도에 갔었는데 제 첫 번째 스승은 at the first 고엔카였습니다. night of my first retreat, 그 he 첫날 said, 밤에 명상 the 프로그램 첫날 Buddha 밤에 denounced Buddhism. The Buddha 부처님은 was 불교를 and that 가르친 became 적이 없고 kind of a 삶의 pillar of 방식을 my understanding. 가르치셨다고 이렇게 This is not 일러주셨습니다. about 그래서 그 이후로 Arianism. It's not about adhering to 이것이 dogma in any way. 제, It's about the potential of 제, our own 제 awareness, 지혜의 our 기둥이 mind, 되었습니다. and cultivating that 불교는 potential, 분파를 making it 따지거나 real. 어떤 교리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But first of 알아차림, all, 우리의 it's 마음의 the training of 잠재력을 concentration. 성취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It's the 집중력을 kind of 기르는 concentration 것인데요. that is considered very balanced. 집중력은 매우 It's 안정된 not the 마음의 kind of 상태를 uptight 말합니다. focus we can have. 긴장된 It's born of stress. 집중은요, It's 스트레스를 somewhat brittle. 유발할 수 있고요, And in 깨지기도 fact, can't be sustained. 쉽고요, 그리고 오래 지속할 수 없습니다. It's more about our attention being steadfast, 꾸준한 주의 집중을 not being so 유지하고 flickering, so wavering. 왔다 갔다 하거나 And we 흔들리지 know 않는 this if 것입니다. you've never meditated, and you'll 여러분들이 sit down 명상을 해본 to think 적이 something 없다고 through, 해도 and before you 이것은 know it, you're gone. 이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앉아서 Your 뭔가 이렇게 attention has gone to the 골똘히 past, 생각할 때 and 보시면 often they 알지도 say 못한 we've done 사이에 집중이 something that we now 사라집니다. have some regret. 우리는 주로 We feel 후회하는 guilty 일을 and 생각하게 so on 됩니다. and 그래서 on. 그거를 반복해서 I should 곱씹고 have said 곱씹습니다. more. 이런 Just 말을 regret. 했었어야 됐는데, 이런 말은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뭐 I should have 이런저런 known 말을 why I did 했었어야 that. 됐는데, Why didn't I 왜 do 그렇게 that? 했대? 왜 이렇게 했을까? Over and over and over. 왜 Not 그걸 안 했을까? 이렇게 계속 곱씹는 겁니다. making amends or how can I 어떻게 learn a 내가 lesson. So I just don't 이거에서 keep 교훈을 doing 얻고 that. 고칠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요. 계속 이제 곱씹고 거기에만 갇혀 있습니다. For most of us, it's 우리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our 사람들은 attention jumps into the future. 그리고 우리의 주의 And we 집중이 create a 미래로 scenario 뛰어갑니다. that has not happened. And 그리고 may 아직 never happen. 일어나지 않은 이야기들을 Filled with 만들어냅니다. anxiety about, 그리고는 걱정을 there, 합니다. maybe that's going to happen. Maybe they'll say that, and maybe that. 거기 가면 저런 일이 생길 거야. 사람들이 저런 말을 할 거야. 그럼 나는 이럴 거야.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There are useful and helpful ways of thinking of the past. 과거를 생각할 때 Ways of thinking about the 유익하고 future.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We're talking about a kind of habitual 미래를 생각할 때도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distractions. 하지만 우리는 습관적으로 에너지와 집중력을 Restores it to us. 소모하는 이야기들만 합니다. 산만하면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Usually practiced classically by simply 집중 having an 명상은 object of 옛날부터 attention. 주의를 모으는 대상을 정해서 수련합니다. And we try to hold that object in some balance. 그리고 이 대상에 균형 있는 집중을 이어나가는 겁니다. 들숨 날숨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단어나 문구를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미지에 몰두할 수도 있습니다. Could be a reflective thought, the power of generosity, something like that. 보시의 공덕과 같이 So 뭐 many 어떤 possibilities. 이런 아이디어에 대해서 숙고할 수도 있습니다. 대상의 종류는 많지만 그 방법들은 다 똑같습니다. 선택한 대상이 있고요. 주의 집중을 그 대상에 줍니다.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과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호흡을 대상으로 꽉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꽉 잡고 있어서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는데요. 사실 The breath, 호흡을 대상으로 한다면 natural breath. 생각은 더 잘 흩어질 것입니다. If we are paying attention, if we're resting our attention 만약에 on the in-breath and the out-breath, 들숨과 날숨에 your 집중을 attention will wander. 한다면은 마음은 It's habituated 곧 to do that. That's 산만해질 natural. 겁니다. 이것이 But we notice 마음이 whatever has captured our attention, 습관입니다. 자연스러운 let 일입니다. it go. The thought, 그렇지만 the feeling, 왜 memory, 주의 집중을 whatever it 잃었는지 is, 생각해 보아야 that 합니다. we 그리고 rating 그걸 ourselves for,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and return to awareness 스스로 of the breath. 판단하지 말고 다시 호흡으로 주의 집중을 가지고 So 와야 in many 합니다. ways, 그래서 that process 여러모로 is resting our attention, 그 learning 과정은요, how to relax. And 편안하게 once we realize we 이렇게 대상에 집중을 하는데요. go, 그리고 다른 생각을 할 때 그것을 내려놓고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what's called exercising the 저희 muscle, 스승들은요, 이를 we learn how to let go 내려놓는 gracefully, 근육을 훈련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quickly, 말했습니다. 좀 더 and we 빨리, learn 좀 how to 더 return. In many 우아하게 ways, 다시 is the 대상으로 process 돌아오는 of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return. If that original object was the feeling of breath, 만약에 원래 대상이 호흡이었다면 호흡의 느낌을 관찰하고 있었다면 그곳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get distracted, we realize that, 지유 집중을 두었다가 산만해진 것을 알고 내려놓고 돌아옵니다. 이렇게 할 때 명상을 통해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순간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I'm lost in the past. 내가 과거에 빠졌구나 이렇게 생각하고는 다시 또 과거로 돌아가거나 또는 집중 놓친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판하지 말고 거기서 내려놓고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온화하고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Give our lapses.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저지르는 실수를 용서할 줄 알아야 합니다. What's been chosen. 우리가 선택한 대상과 관계를 맺는 어떤 특정한 방식들이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 수행을 할 때요, 아주 깨지기 쉬운 유리로 만든 것 같은 그런 소중한 무언가를 손에 쥐고 있다고 상상을 했습니다. 제가 그 물건을 너무 꽉 쥐면 그 물건이 산산이 부서질 거고요. 그리고 게을러져서 손이 느슨해지면 That object would 그 fall off. 물건이 떨어져서 깨질 겁니다. The relationship is one of almost 이 대상과의 관계는 우리가 이 대상을 present with it in a more sustained way. 지속적으로 부드럽게 소중히 이렇게 함께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배우는 이런 모든 기술들은 다 똑같은 얘기합니다. 자책하지 말고 다른 생각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Thinking, oh, I need to do some remedial work. 다시 시작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망쳤어, 실패했어, 난 못해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려놓고 다시 시작하고 내려놓고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집중 수행의 핵심입니다. The very first meditation 제가 I received in that retreat in India, 인도에서 1971년에 처음 참가했던 수행 프로그램에서 제일 먼저 배운 것도 이제 호흡이었습니다. the normal natural breath, 아주 자연스러운 호흡을 보는 건데요. 콧구멍을 왔다 갔다 이렇게 지나다니는 호흡을 보는 것입니다.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인도까지 온 이유는 아주 신비롭고 뭔가 새롭고 심오한 거를 배우러 왔는데 이거는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수행을 좀 가볍게 생각을 하고서는 마음이 이제 떠돌아다닐 때까지 몇 번을 호흡을 할 수 있을까를 세어보기로 했습니다. 800번, 9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단지 한 번, 두 번의 호흡 만에 생각이 산만해졌습니다. actually hearing, which was, it is a practice of return.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이 명상이 되돌아오는 연습이라는 가르침을 이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That's what we're really trained.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집중 수행을 연습할 때의 태도입니다. 이 균형을 맞춘다는 것은 꽤 복잡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명상을 하더라도요, 마음의 아주 다양한 측면들이 개발됩니다.
many that are about tranquility and 마음의 고요함이라든지 평화, ease. It's like 편안함, untangling, quieting 얽힌 down. 것을 푸는 것, 말함을 가라앉히는 것, 침착해지는 것, And they're also 이런 many 것들을 aspects of the 많이 practice 개발합니다. that are about 그리고 그 energy, 외에도 alertness, 노력이라든지 각성, interest, 깨어있음, 흥미와 investigation, and clarity. 탐구와 통찰에 관한 And all of this is 이런 happening 한 at the 면들도 same 있습니다. time. 그리고 이 모든 것이 To deepen 동시에 that entire 일어나고 있습니다. spectrum of qualities and to bring them into greater balance. 그리고 균형 있게 자라도록 이렇게 And this is 명상을 not 통해서 something 이런 terribly 자질들이 균형 strategic. 있게 It's not like 자라납니다. we would urge you to sit there and think, 우리가 do I have too much energy? 이렇게 계획을 Maybe 세운다고 I'll lose 되는 my 일이 아니고요. tranquility. 내가 너무 It's 노력을 not 많이 like 기울이는 that. We're 걸까? not 너무 evaluating that 처져 있는 것 aspect. 같다. 이렇게 앉아서 명상을 할 때 But in 생각을 하는 게 ongoing 아니고요. process of development, these are the qualities that come 이렇게 from 저울하지 practice. Sometimes 마시고요. we 발전되어 have 가고 있는 이 transformation 과정에서 이러한 자질들이 스스로 균형이 맞춰집니다. 이것을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초반에 명상 수행을 할 때 that there were many times when I was kind of hypervigilant, 제가 무척 들떠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having trouble being just with this one breath. 호흡을 관찰하는 Because 것이 almost as soon as this 무척 breath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I would 이 mentally 숨을 be 들이쉬는 순간 get ready for the next 50. 다음 50번의 호흡에 대해서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주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제 인생에서는 저는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Let the breath come to 그래서 you. 이 명상을 할 때 저는 제 자신에게 이렇게 어쨌든 호흡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기만 하면 돼. 이렇게 저는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그냥 긴장을 풀고 편안하게 앉아서 호흡이 나에게 오도록 You're breathing anyway. 어쨌든 호흡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느끼기만 해. 이렇게 제 자신에게 말한 것입니다. You couldn't care less what the next breath feels like. 너무나 편안하게 하면 A little straighter. 그럴 땐 조금 더 긴장을 조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Intuitive. 이것은 어떤 직관적으로 아는 것이지 Subconscious about it. 의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So after some time, I left 그리고 India, 얼마 came back to the 후에 States, 인도를 떠났고요. 미국으로 돌아와서 명상을 지도했습니다. 70년대 중반에 teachers and friends of mine 젊은 그때 젊었던 저의 친구들, 젊은 법사들이 인사이트 메디테이션 소사이어티라는 이런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저희 중에 그 중에 한 명이 조세프 골드슈타인이고요. 제가 1972년 1월에 인도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저는 콜로라도 볼더에서 잭 콘필드를 만났습니다. 제가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요, 콜로라도에 있는 그해 여름에 개소했던 나로파 연구소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인도에서 만난 친구들은 이렇게 농담을 했는데요. 조세프만 돈을 벌고 아파트가 있으니까 인도에서 돌아오면 조세프가 있는 곳으로 가서 함께 머물러야 된다고 이런 농담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잭을 만났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희 세 명은 집중 수행 프로그램 초대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수행을 지도하고요. 그 수행 지도가 끝나면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몰랐습니다. 누가 또 수행 프로그램을 이끌어 달라고 하면요. 그러면 또 거기를 가서 그 수행을 이끌었습니다. 그때 우리들끼리 그 명상센터를 운영해 보는 게 어떻겠냐는 이런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제일 잘했던 그 전문 분야가 조직 개발 등이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모두 동부에 있었기 때문에 미국 동부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그쪽으로 옮겨갔습니다. 저희는 미국 동부 연안을 따라서 장소를 물색했는데요. 그리고 매사추세츠
베리에 갔습니다. 1975년 12월에 베리에 어떤 장소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곳을 보러 갔지만 결정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일이었는데 미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명상 수행이나 이런 일에 관심을 가질지 저희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는 저희들한테는 너무 커 보였습니다. 그때 저희 처지를 생각해 볼 때요. 그래도 그 수행 프로그램을 이끌기에는 아주 완벽한 장소였습니다. 조용했고요, 아름다웠고요, 숲속에 위치해 있어서 방해받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큰 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베리 시내로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베리는 아주 전형적인 뉴잉글랜드 도시였습니다. 도시 한가운데 잔디밭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잔디밭 위에 기념비가 새겨져 있었는데요. 베리의 표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고요한 중에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그걸 보고서는요, 이거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고요한 중에 깨어 있으라라는 이런 표어를 가진 도시에는 분명히 명상 센터가 있어야 된다고 저희가 생각을 해서요. 그리고 가서 그 건물을 샀습니다. 그곳은 저희가 더 고요하고 더 침착하고 평화롭고 더 깨어 있고 더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러한 완벽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아주 많이 흘렀는데 지금도 이 명상 센터는 베리에 있습니다. 그 도시표가 이렇게 힐링에서라기보다는 이런 마음의 균형이 명상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고요해져야 되는 건 맞지만요. 이 마음이 나태하거나 또 외부에 단절되거나 또는 혼미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될 수 있는 한 깨어 있고 흥미를 느껴야 합니다. 아주 전형적인 명상 수행은요. 집중의 대상을 선택을 해서 계속 주의를 대상으로 가져오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꾸준히 되돌아오는 겁니다. 주의를 더욱더 견고히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면 다음은 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경험에 주의를 가져가는 것입니다. 첫 단계에서 집중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하는 대상은 어떤 것이 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전통적인 이런 가르침에서는 다양한 대상을 말합니다. 관상이라든지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 또는 자해와 같은 자질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또는 호흡을 관찰하기도 합니다. 이제 들숨과 날숨은 아주 기본적인 대상입니다. 저희 첫 스승이었던 고행가 선생님께서는 호흡을 관찰하는데 어떤 종교를 믿을 필요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불교를 믿거나 힌두교를 믿거나 다른 아무것도 믿을 필요가 없다고요. 여러분이 숨을 쉬고 있다면 명상할 수 있는 겁니다. 호흡은 어디든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매력적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정식 수행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호흡에 집중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오전 명상 시간이 됐으니까 호흡 명상을 해야겠다고 이렇게 결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디서든 수행할 수 있습니다. 무한한 자원처럼 돈이 들지도 않고 여러분만의 이런 사적인 영역에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뭐 장비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사무실에서 일하는데 누가 신경질을 낸다고 해서 누가 신경질을 내면 여러분들에게 불안감이 엄습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뭐 어떤 도구들을 이용해서 명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든 가든 호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서 명상을 하면 됩니다. 만약에 어떤 이들에게 호흡이 주 대상으로
효과가 없다면요.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다른 대상을 골라도 됩니다. 예를 들어 출퇴근하는 속에서 뭐 어떤 복잡한 대상을 선택했다면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출퇴근하는 그 기차 속에서 명상을 하려고 할 때요. 그래서 뭐 소리를 듣거나 몸의 어떤 느낌이나 단순한 것을 골라서 대상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have a greater sense of centeredness, 그래서 이 대상에 주의를 기울이고 집중력이 which is really 커지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든 여러분들은 차분해질 수 있습니다. 20 minutes a day or half an hour, 하루에 뭐 20분, 30분 시간을 정해서 수행하는 이런 것보다요. but to have tools that can support us.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수 Sometimes we just need a 있도록 moment, right? 있는 그런 도구가 필요합니다. 가끔씩 우리는 이제 하루 중에서 숨을 돌릴 시간이 필요합니다. Just out of habit. If you just okay, take it. 우리는 습관처럼 아주 반응하고 막 쏟아내는데요. 그러면 호흡을 해봅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이 순간에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나의 가장 소중한 가치는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지난주에 저도 해봤는데요.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잘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해 봅니다. In ordinary life, 일상생활에서 우리 대부분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어느 정도 흩어져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may well be that in some arenas of life, 삶의 일부 영역, 즉 직장과 같은 경우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존재감 있고 중심을 잡을 수 있지만 이 역시 to a kind of feeling. 일종의 분열된 느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Many people will say that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어떤 식으로든 구획화되어 있다고 말하기도 하고 또 직장에서와 집에서 각기 다른 사람이라고 느낀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무실에서는 자신감이 넘치지만 집에서는 연약해지거나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뭐 배우자나 파트너에게 위축될 수도 있죠. 또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는 최고의 자신이 나오는데 뭐 인내와 연민을 중시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기도 하지만 아이들에게 소리 지르는 자신을 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누군가가 뉴욕에서 한 수업에서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농담으로 자주 했던 말인데 그 학생은 손을 번쩍 들며 혼자 있을 때는 모든 존재에 대한 사랑과 연민으로 가득 차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마치 나쁜 소식처럼 느껴진다고요. 저는 와,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말하네요. 사람들이 정말 많이 그렇게 느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는데 꽤 괜찮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것을 불안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분열되고 파편되어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각자는 다양한 특성, 다양한 마음 상태, 능력, 욕구의 조합입니다. 그것들은 우리 모두의 일부이며 또 가치가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서로 상반된 성격을 지니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친밀감과 독립성, 예를 들어서 취약성과 강인함 등 서로 상충하는 특성과 욕구를 해결하고 또 이를 통합하는 데 평생을 소비합니다. 저희의 주의가 집중되어 있고 우리 자신을 인지하고 있을 때 우리 몸의 여러 부분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며 작동합니다. 우리가 주의가 산만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분열되고 구획된 느낌을 받습니다. 명상을 통해 주의력을 훈련하면 우리의 본질적인 핵심을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중의 과정인 모이는 과정입니다. 평상시에는 상당히 산만하거나 흩어져 있던 에너지가 또는 파편된 감각을 하나가지 대상을 중심으로 메우는 것입니다. 그 10초 후에 다시 집중할 수도 있지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거의 레이저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레이저와 같은 이 집중력이 생겨서
여러 겹의 혼란과 모호함을 잘라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전통적인 가르침에서도 집중의 길 또는 집중력 개발은 힘의 길로 간주됩니다. 이는 개인적인 힘 개발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사용이 되는데 사방으로 날아다니고 또 과거에 집착하고 미래에 집착하고 또 판단하고 또 사방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에너지를 한 곳으로 모으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에너지가 충분히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마치 이 에너지가 우리의 개인 역량 강화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와 같은 경우에는 이 에너지를 다 모아서 통합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함을 향한 움직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유의 길이라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중심을 잡을 수 있고 분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집중력을 키웠을 때 수행은 마임 챙김이라고 알려진 자질을 강조하는 것으로 진화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훨씬 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제가 TV에 몇 년 전에 이 누군가가 마음 챙김을 다른 맥락에서 말하는 것을 듣고 다소 놀랐던 기억이 있었는데요. 마음 챙김이라는 것이 굉장히 흔하게 다른 방식으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정의는 지금 현재 일어나는 것을 인지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또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번역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정확하진 않지만 그리고 또 굉장히 해석하기가 어려운 단어이기도 합니다. 판단력이 없다는 것은 분별력이나 상식, 지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수동적이거나 더 나은 방향으로의 변화를 추구하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인식합니다. 저는 때때로 마음 챙김에 대해 편견이 개입되지 않은 현재 순간에 대한 인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역사적으로는 우리가 특정 감정을 느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꺼려왔고 그래서 그런 감정이 없는 척 하려고 노력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가식에 빠지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감정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진정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 챙김입니다. 마음 챙김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아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엄청난 두려움이나 갈망, 증오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 챙김은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라 이게 뭐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그래 따라서 우리의 반응은 단순히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이 무엇인지에 대해 훨씬 더 깊은 이해를 기반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배운 이 단어의 사용법은 사실 복합적인 의미입니다. 마음 챙김과 명확한 이해가 합쳐진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인 반응에 잡히지 않고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 미래에 대한 예측, 두려움, 판단,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과의 비교에 지배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지만 지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순간 슬픔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평생 느낄 유일한 감정이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것이 본질적으로 나라는 사람이다
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다른 것은 정말 중요하지 않다. 아니면 이런 감정을 느낀 사람은 나뿐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받아들이고 그 위에 많은 투사, 영속성, 고립감 이런 것들을 모두 겹쳐서 이 모든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다고 슬픔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 슬픔을 매우 다르게 공감할 수 있습니다. 마음 챙김은 우리의 주의를 집중시켜 삶이 가져다 주는 것에 온전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음 챙김은 호흡과 같은 단일 대상에서 특정 순간에 우리 내부 또는 외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로 주의를 이동시킵니다. 우리는 생각과 감정, 시각과 후각, 청각, 그리고 기타 현상이 주변 환경에서 일어나는 대로 관찰하는 연습을 합니다. 즐거운 것에 집착을 하거나 고통스러운 것을 밀어내거나 또 중립적인 것, 즐거운 것과 고통스러운 것 사이에 있는 것을 무시하지 않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입견과 습관적인 반응을 그 순간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보다 정확한 평가로 대체한 행위에서 자신을 포착하는 데 능숙해집니다. 어떤 의미에서 마음 챙김은 진실을 말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그래,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는 수많은 가정과 해석이 존재합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의 경험은 발생하고 그에 대한 반응은 굉장히 매우 빠르기 때문에 경험과 반응이 마치 한 가지처럼 보입니다. 정말 서로 얽혀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발생을 하면 모든 사람들은 이 경험에 대해 정확하게 느껴야 하는 것처럼 영속성, 필연성, 보편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 마음 챙김을 연습을 하여 우선 직접적인 경험의 발생과 그리고 그에 대한 반응 또는 해석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어떤 공간이 있음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수년 동안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마음 챙김의 예시는 뉴욕타임즈 신문에 실린 기사였습니다. 수년 전 교실에서 아이들에게 마음 챙김 기술을 가르치기 위한 파일럿 프로그램을 막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한 9살에서 10살 정도 되었습니다. 한 기자가 한 아이에게 마음 챙김이 무엇인지 질문을 했습니다. 마음 챙김이 뭐냐고요? 그러자 아이는 마음 챙김은 다른 사람의 입을 때리지 않는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 뜻이라고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마음 챙김은 화를 느끼기 시작했을 때 화를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지 일단 화가 쌓이고 증폭되어 매우 강해졌을 때 화를 느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분노와 어느 정도 균형 잡힌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분노에 사로잡히거나 분노에 압도당하면 삶이 매우 좌절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때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자신의 느끼는 감정을 참지 못하고 부끄럽고 창피해서 숨기고 억누르면 점점 더 꽉 조여서 결국에는 폭발하게 됩니다. 이것은 효과적이지 않고 또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 챙김은 어떤 일이 이런 중간 지점과 같다고 말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것에 휩쓸리지 않고 밀어내지 않고 그것을 온전히 연결될 수 있는 그 공간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이 공간에서는 잡혀있을 때는 볼 수 없었던 선택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창의력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저는 9살, 10살짜리 소년이 서서 지난주에 누군가 입을 때렸는데 잘 안 풀렸네. 이번에 한번 말로 해봐야겠다. 이런 아이를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응답을 하지 않거나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단어가 시사하는 것도 있지만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습관적인 반응에 사로잡히지 않을 때 우리에게 많은 것이 열립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위대한 상대성을 볼 수 있습니다. 수년 전 뉴욕시에서 친구들을 만나서 차를 마시려고 카페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친구가 굉장히 늦게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꺼내서 전원을 켜고 테이블에 올려놓고 계속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전화벨이 울리지 않았어요. 결국 1시간이 넘게 늦게 나타나서 어디냐고 물었었죠. 그랬더니 4번이나 전화했잖아. 근데 전화를 한 번도 안 받았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 내 전화가 더 이상 울리지 않는구나를 처음 알았죠. 그래서 그 후 3년 시간 전후 계속 전화를 누르면서도 벨이 울리게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동료인 친구와 함께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는 도중에 누군가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그래서 제가 말할 차례였는데 그래서 제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방금 핸드폰 울린 사람이 일종의 조금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좀 성가심을 느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저는 굉장히 그 부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와, 저 사람 핸드폰은 벨이 울리네 라고 생각했죠. 그뿐만 아니라 벨소리 정말 좋았어요. 제 벨소리도 훨씬 더 좋더라고요. 전 핸드폰 벨소리도 없는데 말이죠. 같은 소리, 핸드폰의 소리, 굉장히 반응이 다르죠. 우리 중 그 누구나도 우리 중 어젯밤에 잠을 못 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말을 우연히 듣고 마음에 새겼을 수도 있습니다. 속상하죠. 또 같은 댓글이지만 어젯밤에 잠을 잘 잤을 수도 있습니다. 새로 사랑에 빠졌을 때. 이 모든 것은 다릅니다.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계속해서 움직이는 세계이고 우연의 세계, 변화의 세계입니다. 수많은 조건이 한 사람의 반응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한순간 함께 모였다가 지나갑니다. 마음챙김을 심화시키는 과정에서 우리가 하는 일은 소리를 듣고 반응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이 서로 구별된다는 것을 압니다. 소리도 있고 반응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약간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많은 가능성이 있기도 합니다. 마음챙김 수행에서는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직접적인 경험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을 많이 강조합니다. 지금이 아니라 지금 바로입니다. 네, 우리는 감각으로 그것을 합니다. 지금 바로 잠시 시도해보세요. 손에 집중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직접적인 경험은 실제로 손가락이 아니라 다양한 변화라는 감각이라는 것을 느끼세요. 따뜻함, 차가움, 진동, 압력. 이것이 마음챙김 연습입니다. 만약 제가 이 머그잔을, 이 컵을 들고 여러분이 제게 어떤 느낌이 드냐고 묻는다면 저는 굉장히 쉽게 나 지금 컵을 느끼고 있어, 컵이 느껴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렇게 부르기로 합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관습적이고 합의된 현실입니다. 하지만 어제는 머그잔이나 컵이라고 불렀고 또 오늘도 그렇게 부를 것이고 내일도 그렇게 부를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압박감, 차가움, 맥박, 욱신거림이라고 답을 했다면 그것은 끊임없는 변화의 세계에 대한 소개이며 이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음챙김의 과정에서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지금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우리의 직접적인 경험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경험과 반응의 차이를 알아차린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경험에 겹쳐져 있는 모든 층을 살펴보고 그중 일부를 벗겨낼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몸이 아프거나 가슴이 아파지는 것은
Maybe we're adding a seemingly unchanging 어쩌면 future to 변하지 the 않는 것 같은 끔찍한 미래를 더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일은 기분 어떨까요? 다음 주엔 어떤 기분이 들까요? 내년에는 어떨까요? 결코 나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So we feel 그래서 defeated 우리는 all the time. 패배와 극복을 느낍니다. Not even so much from the 지금 pain 일어나고 that 있는 results 진짜 from 어려움뿐만 happening now, 아니라 but from all that 예상되는 anticipated 모든 pain as well.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Suppose, for instance, 예를 들어서 that someone says 누군가가 something that really 우리를 upsets us. 정말 화나게 하는 말을 해서 Feelings of anger. 분노가 치솟는다고 가정해 We might 봅시다. have a habit of judging. 우리에게는 판단하는 습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분노를 느낀다는 것은 제가 나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분노는 내면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부정하거나 부정하려고 합니다. 검토하지 않으면 분노가 고착화되거나 그 세력이 커지게 됩니다. 아니면 모든 감정을 영원히 변하지 않는 미래에 투영하는 습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분노는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나는 분노하는 사람이야. 난 항상 화가 난 사람일 거야. 나는 이게 내 운명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분노를 느낄 때 우리의 기본 반응은 전혀 생각하기 전에 화를 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반응 중 그 어떤 것도 행복한 결과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Underlying our ability to do this is a third skill. 집중력과 마음챙김에 이은 세 번째 능력은 바로 이런 능력을 근간으로 이루는 것으로 이 두 가지 능력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명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연민 또는 사랑, 친절 또는 이 연민을 개발하거나 배양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우리의 생각과 감정, 행동에 주의를 깊게 기울이고 이를 받아들이고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일임을 인정하는 데 시간을 투자한다면 불안정한 우리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관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감사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사람을 더 명확하고 사랑스럽게 볼 수 있고 또 그들의 모든 엉뚱한 복잡성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 더 많은 것을 호영하고 덜 짜증을 내고 과거의 상처를 잊고 또 관계를 더 깊게 만들거나 전에는 무시했던 사람에게 친근한 제스처를 취하거나 어려운 사람을 대하는 더 나은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연민은 기술이고 사랑과 친절은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기계적인 의미의 기술은 아니지만 우리의 일상적인 틀이나 우리의 일상적인 존재 방식에서 벗어나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고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는 실험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사적인 비판 대신 친절하게 자신과 타인을 바라보고 또 평소에는 관심을 두지 않던 사람들도 관심의 대상에 포함시키며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나는 나를 사랑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대신 무조건적으로 자신을 돌보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주의를 집중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기울이는 능력, 다른 사람의 경험에 큰 판단 없이 주의를 기울이는 능력. 비록 이것이 한 번도 표출된 적이 없더라도, 표현된 적이 없더라도 이것이 발전하고 앞서 나가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습관을 바꾸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머물러 있는 것이 매우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배운 것들은 외부적이든 내부적이든 매우 가혹하고 처벌적인 환경의 모든 요소가 우리의 성과를 급격히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변화를 지속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무언가를 발전시키는 것은 가장 좋은 방법이고 사실 일종의 자기 연민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그것이 나약하고 게으르다 생각을 합니다. 아무것도 배우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탁월함의 기준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러지 않습니다. 정반대입니다. 주의를 기울이는 방법을 배우고 실제로 그 가능성의 본질을 약점이 아닌 강점으로 보는 것은 내면의 지속적인 개발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중력, 마음챙김 그리고 그 안에서 연민과 자기 연민을 개발하고
또 그 기초로서 그 안에 엮여 있습니다. as a basis for that, as a foundation for that. And so 그래서 실제 훈련과 실제 연습에서 이러한 방법들을 실험해보고 또 실제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것을 권장합니다.